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셨던 분들과 함께 준비했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 보도 보신 기자분들 계실 겁니다. 3세죠. 몽골 어린아이인데 성인 다수가 구금되어 있는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반지하 보호실에 20일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가 추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제대로 케어가 안 됐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오던 차에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이 무기한 구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르면 그래도 2025년까지는 해당 규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몽골 어린아이 같은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도 살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도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인권으로 보면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기간 구금, 특히 무기한 구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법센터 어필의 이중찬 변호사입니다. 발의안의 관련 배경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법재판소가 지난 3월에 강제퇴거 명령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한 결정문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 결정문이 오늘의 개정안 핵심과도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또는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점과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보호기간의 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또는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이 있어야 되면 물론이고 그 기한은 장기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앞선 개정안들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내지 120일의 총 상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발언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의 사례나 한국의 보호 외국인 구금기간 통계를 살펴보면 총 상한은 길어도 100일이 적절합니다. 그 이상의 기간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장기간 구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에 저희는 앞선 개정안과 달리 총 상한 100일을 제시한 오늘의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출입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게 중립적 통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 기대는 인신 구속에 관하여 오랜 실무를 축적해온 법원으로 쏠립니다. 실제로 앞선 개정안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법관을 만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과연 그 법관은 어떤 기준을 갖고 보호 개시나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앞선 개정안들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보호 실태에 관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어도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법관이 개입합니다. 둘째, 보호 개시 후 되도록 짧은 기간 내에 법관을 만나 심사를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갖게 합니다. 셋째, 판단 기준이 될 보호의 요건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개정안은 앞선 안들과 달리 법관에 대한 이의신청, 대면 심사, 보호 요건 등 위 내용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들은 다음 발언자에게 바톤을 넘기되 다시 한번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환영하는 뜻을 표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고민 끝에 탄생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동일한 취지의 법안에 대해서 앞서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깊은 고려 없이 단순히 구금기간의 상한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1년 6개월 등 비현실적으로 긴 상한을 설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안입니다. 오늘 발의되는 법안은 처음으로 헌재의 결정 취지를 진지하게 반영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적절한 구금 상한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구금 상한을 100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과격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취지의 가장 최소한을 담은 것에 가깝습니다. 통계적으로 99.6%의 구금된 외국인이 100일 이내에 출국합니다. 100일이 넘는 상한 규정은 현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90일가량 상한을 두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위헌 판단이 있었던 대만에서는 100일, 이스라엘에서는 3개월의 상한을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로 지적한 위헌 요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은 구금 후 20일 안에 법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금된 사람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이미 판단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의 검토는 적시에 해야 합니다. 앞서 발의된 새 법안은 구금 후 6개월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아예 아무런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됩니다. 본 법안은 구금 후 20일 안에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연 1,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20일 이상 구금되는데 대부분은 형사 절차 진행, 여권 발급 등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기 기간이 일정 부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출국에 구금이 도움이 되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 최대한 빨리 판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실제 집행 가능성이나 구금 필요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강제퇴거 명령이 있음 자동적으로 모두 다 구금되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퇴거 집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구금이 그 목적에 맞게 통제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법안에는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구금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때에도 송환 가능성이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의미하고 비인도적인 구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간 위헌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구금해 왔다는 무거운 선언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한 박주민 의원실의 진지한 노력에 감사하며 오늘의 법안을 환영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 기자회견문, 4년 넘게 구금된 난민, 독방 구금 중 새우 꺾기 고문을 당한 난민 신청자, 구금 후 성인 남성들과 한 방에서 지내야 했던 아동, 이들은 모두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 하나를 근거로 구금된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즉시 송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다. 이때 구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조차 요하지 않는다. 또한 구금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청에 맡겨져 있다. 그 결과 실무적으로는 구금을 명하는 보호명령은 출국을 명하는 강제퇴거 명령에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구금의 필요성과 구금으로 인한 해악에 대한 형량도 요하지 않는다.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지, 임신했는지, 국내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지, 난민 심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금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결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 신청자, 임금 체불 등으로 국내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오히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들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구금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벼랑 끝에 있다. 그러므로 구금의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마땅히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구금의 기한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국회에 출입국관리법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라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강제특검 명령 집행을 위한 구금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구금 기간을 제한하고 강제특검 명령을 받은 이주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금의 필요성과 구금이 끼칠 해악을 비교 형량하도록 하는 한편 구금에 대한 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구금 기간 20일을 연장하려는 경우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의적 인신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3세 아동이 창문도 없는 보호시설에 성인 남성들과 같이 19일간 구금되는 등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효력을 202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시킴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위헌적 구금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0월 4일 국회의원 박주민 이주구금 제도 개선 TF 난민인권 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맵,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센터 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 나오미 센터.